자, 문학 영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범위가 제일 방대한 그 문학 영역은 일단 이쪽에 보셨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일단은 시간 일정을 좀 구성해 놓고 어떤 교재들을 보게 되는지를 그 일정에 맞춰서 구성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상반기 1, 2, 3은 고전문학, 그리고 4, 5, 6은 현대문학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각 해당하는 그 작품론은 고전, 그 다음 해법도 역시 작품 구조들을 통하여 작품론에 대한 설명을 특강으로, 그리고 난 다음 해법문학도 이 특강으로 제가 쭉 구성해 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개월 동안 고전문학을 보셨을 때 일단 이 작품론은 특강으로 제가 쭉 구성을 해서 강의로 제공해 드렸을 때 지금 보시는 이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의 방향타, 그리고 난 다음 키워드,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출과 작품론이 다시 지문 분석 연습으로 1, 2, 3, 그 다음 4, 5, 6에 해당하는 게 역시 작품론과 지문 분석과 그리고 난 다음 기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대문학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 다시 7, 8월 문제풀이 90, 11월 모의고사 형식으로 가서 11월 22일 문학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문학은 다시 체계적으로 보셨을 때 상반기에 어떤 영역을 저랑 집중적으로 배우시게 되시느냐라고 한 걸 다시 표로 구성했고, 여기 7, 8월, 그 다음 9, 12, 11월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해놨다라고 보실 건데, 일단 여기 문학사, 문학이론, 그리고 난 다음 작품론, 그리고 지문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학 전체 영역을 제가 도식화시켜 구성해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자, 이 개론서 안에서 이 고전시가 작품론, 그리고 고전 산문은 한국 고서설 강의 정도, 그리고 현대시는 이 현대시 작품론 정도를 4평에 나와 있는 교재로 여러분들 좀 보시긴 하는데 딱 대고 개론서를 또 먼저 보실 수는 없습니다. 바뀐 시험 문제의 경향에 맞추어서 보시게 되면, 그럼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자, 이쪽에 도식화시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일로 와보실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만들어 봤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문학은 자, 이렇게 제가 박스 이렇게 쭉 그린다라는 말은 각 개별 작품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전 운문을 갈래별로 시대별로 쭉 배열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고전 산문도 이렇게 계속 작품들이 있겠죠? 역시 고전 산문도 이렇게 작품들을 묶어서 정리했다. 자, 현대 운문, 현대시라고 하죠. 또 역시 이 박스는 작품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이해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 현대 산문도 이 작품이 이렇게 쭉 있는 것을 제가 시대별 이 작품론을 어떻게 구성했느냐라고 하면 시대별 갈래별로 정리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별 갈래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하여 문학 작품을 일류선상에 놓고 배열한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문학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문학사의 단독의 지식보다는 이 문학사의 큰 틀거리가 있으셔야 이 작품들이 어느 시대 작품인지 배열해서 생각해서 키워드를 도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 이 안에는 고전은 갈래론이고 현대는 작가론까지 다 통합되어 정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분석한다? 이 1번 문학사는 어떠한 문학사라고 하는 것으로 조동일 교수님이 한국문학 통사나 현대문학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응용되어서 문제 속에 반영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하여 제가 다시 한판 정리본을 해서 문학사에 대한 고전은 갈래고, 그리고 난 다음 현대는 작가론을 정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개별 작품은 문학사의 기본 틀거리 속에 이 문학 작품이 구성되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하여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학사의 아래에서 지지대로 받쳐주고 있는 것은 2번 문학 이론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런 것은 시, 소설. 그래서 소설, 시, 3요소 말해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제, 구성의 3요소에 들어간 거, 인물, 사건, 배경. 시 들어갔을 때 내용 형식 표현으로 정리되고 있는 그 일반 이론에 관련되는 것도 모두 다 작품 분석을 할 때 필요하고 출제 요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요소도 역시 기출 문제를 통하여 적용하고 다시 한판 정리본에서 제가 문학 일반 이론에 관련된 것도 같이 정리를 해드립니다는 거죠. 시 이론, 소설 이론을 보셔야 해요. 근데 그걸 방대하게 봐나가시면 이 시험 경향의 방향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쪽에 보셨을 때 일단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틀거리로 싸고 있는 문학사와 지지대로 받쳐주고 있는 문학 일반 이론을 요점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거지. 한마디로 한 판 안에 키워드에 들어가고 있는 문학의 요점 정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기 보이시는 키워드, 요점 정리, 이것들이 해당 점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요소들이 잘 그대로 작품론을 관통해서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 정리와 연관시켜서 교과서 학습활동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학습활동이란 문학 교과서 학습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출판사별로, 교과서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작품에 맞추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15개정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해당하는 작품 옆에다가 바로바로 붙여놨다. 그럼 이 문제를 좀 변형하면 뭐죠? 임용시험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이라고 반복적으로 적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바뀐 시험 문제에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학습활동으로 작품론을 분석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 4번 동시에 지문 분석 연습이 다시 이런 프린트, 자료 배송으로 붙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안에 지문을 읽고 자기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여 그 내용을 재구성해서 답안으로 도출되게끔 써야 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름하여 내가 지문을 읽고 지문을 분석해서 찾아내서 분석해서 써야 하는 내용이 이 문학 시험에서의 변형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 라고 보는 거죠. 수능 형태. 그래서 자, 수능 형태 지문 분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수능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문 분석 연습이 각각 같이 붙는다 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다가 자, EBS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수능 형태로 반드시 시중 문제집도 같이 풀면서 분석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왜 이렇게 준비할 게 많지? 라고 해도 수험생들이 어디부터 놓치시냐면 일단 문학사부터 봐야지 라고 해서 어떤 개론서를 쭉 정리하시면서 여기를 판을 넓히시면 여기 힘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 가시면 일반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가져가시면 이 작품은 개별 작품으로 계속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자기가 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의 틀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출을 기반으로 한판 정리본에 문학사와 문학 일반 이론에 대한 이 키워드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자, 이 한판 정리본 안에는 개별 작품론을 다시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명이다 아니면 극복의지다 자아성찰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임용시험에서 지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점수가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문학사 관련되는 시대별 갈래별에 맞추어서 쭉 한마디로 현대 운문 했을 때
괴하기부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시대를 깔고 작품을 놓고 해당하는 작품별 키워드를 쭉 정리한 어떤 자료들을 이 안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잘, 수험생이 제일 힘든 건 여기를 너무 많이 칼을 벌치시면 안 돼. 두 번째는 이 개별 작품론에 대한 걸 일일이 본인이 정리하기 수는 없다는 거지. 누군가의 정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처음 보는 작품도 읽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 그어볼까요? 이 해당하는 지문을 처음 보는 새로운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 지문, 이 작품, 아주 생소한 작품을 네가 읽고 이게 중요한 요소가 역대 기출문제에 어떤 키워드였는지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는 이 요점 키워드 노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도출해서 답안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지. 이런 패턴이 4점 만점에서 1, 2점을 구성하고 다시 이 지문을 다시 쪼개 들어가시면서 읽고 다시 재구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을 분석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써야 하는 패턴의 문제라면 궁극적으로 지문을 재구성해서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 있는 이 해설지 같은 걸 김 교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 형태로 바뀌고 있으니까 잘 문학도 역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그냥 무작정 보시는 건 아닌 거지. 선생님, 구조도 이렇게 많은 거 다 봐야 돼요? 관련된 기본 작품들은 체계적으로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되는 체계적인 기본적인 작품을 체계적으로 쭉 잡고 난 다음 중요한 것은 다시 출제되고 그 중요한 체계 속에서의 빈구멍이 또다시 출제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 체계들은 숙지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만 매몰되지 마시고 다시 지문 분석으로 연습해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방대한 내용을 빠른 속도로 대비할 수 있게끔 선행적으로 준비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자료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응용하고 활용하고 다 소화해낼 것인가. 나는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이 표로 가보시면 제가 영역별 각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해설 자료 전체의 내용 안에 다시 맨 첫 장으로 돌아가서 자, 1월부터예요. 11월 22일 시험까지 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되지? 난 오늘 여기 지금 보시는 2025년도 1월 9일 선생님 개강 전에 이 강좌는 2024년도 12월 18일 날 여러분에게 일단 선보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한 15일 동안 뭐 하시냐면 일단 기출문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학에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해법문학 정도는 한 학 1회독 정도를 하고 본 수업으로 진행해서 들어오시면 훨씬 수월하십니다. 뭐 국어교육론이나 문법 같은 것들을 대비하시기보다는 이 해법문학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이기도 하고 아니면 저랑 같이 한 바퀴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문학작품 구조들을 1회독 정도 하고 들어오시면 훨씬 수업에 따라가기 편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학 영역 전체적으로 대비하는 방식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저는 다시 직강 수업에서 1월 9일에 다시 설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